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재휘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논란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죄다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상식밖의 행동을 일삼은 것만으로도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판인데, 아들 관련 특혜도 드러난 데다가 두 딸 관련해서도 각각 후원금 유용 논란 및 프랑스 유학비자 특혜 발급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전 장관을 뛰어넘는 현 정권 최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재휘 씨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08년 9월 에티오피아로 파견된 해외 의료봉사단에 포함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추 장관은 당시 야당으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었는데요. 봉사활동 주관 단체가 발대식 직전 발표한 봉사단 명단에는 서 씨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후 서 씨가 뒤늦게 합류하는 과정에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게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요지입니다. 당시 봉사활동 총사업비는 8,959만원이었고 이 중 2,700만원은 국가보훈처가 지원했는데요. 여기에 봉사단 출국 당시 추 장관이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 서 씨 등과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당시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보훈처의 요구에 제출받은 자료인 2008년 6.25 참전국 의료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열린의사회는 2008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 등을 무료 진료하는 의료봉사 명목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의료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의료진 8명, 의료봉사자 6명 등으로 봉사단을 꾸렸는데, 이때 의료봉사자 중 중학생은 서 씨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봉사자는 자영업자 2명, 대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봉사단이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 진료소에 도착, 이후 진료봉사를 하는 사진도 첨부되었는데, 이 중 2008년 9월 6일 서 씨를 포함한 봉사단이 인천공항에 출발할 때 찍은 기념사진에 추 장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봉사 중인 서 씨의 인터뷰 기사도 첨부되었는데, 당시 서 씨는 처음에는 엄마의 제안 때문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영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아들 서 씨의 해외 의료봉사에 이른바 엄마 찬스가 작용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큰 비극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참여자 선발 등은 사업을 주관한 열린의사회가 진행했다고 발뺌했고, 의사회 측은 우리 단체 회원이었던 서 씨가 지원에 가게 된 것이라며 선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미 추 장관이 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부터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는 주장을 누가 순진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군 시절 휴가와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때부터 과연 이것만 있었겠느냐는 의심을 가져온 분이 계셨는데,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추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눈을 닫고 귀를 닫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지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말하며,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는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고 했지만, 정작 추미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한 채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만 공정을 바라본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단 말로 짧게 얼버무리면서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 청년들 함께 나아가자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어이가 없다. 조국, 추미애 사태 이후에 공정을 말하다니 라고 정면 비판하며 언어가 너무 폰탁해졌다. 그새 공정의 정의가 바뀐 거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란 이런 거다. 아빠 찬스가 있으면 공정하게 엄마 찬스도 있어야 한다 라고 비꼬았고, 국민의힘 역시 김은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유급을 받아도 위로 장학금을 받는 딸, 전화 한 번에 군휴가를 받는 아들,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된 상황에서 37번이 아닌 1000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당신이 공정을 말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문 대통령의 연설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 대통령의 해당 연설은 말 그대로 돈 없고 힘없는 보통 청년들을 놀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이없는 연설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올해 들어 부랴부랴 청년의 날이라는 행사를 만든 것도 그렇고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언급한 만큼 현 정권을 향해서 타오르는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공정한 정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국민들이 왜 자신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력은 그저 공연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은 나와 내 자식은 평생 발버둥 쳐도 개천의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 자식들까지 모두 용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과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고찰이 없는 이상 정말 3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정의와 공정이란 단어를 외친다 한들 그저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공연불로밖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소위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정의의 편,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환상, 아니 환각에 빠져서 이미 이전 정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문재인 정부도 예외 없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텐데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측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